여러분은 스테이지 파이터 마지막 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신이 없게 봤는데요. 방송이 정신이 없다기보다는 제 감정이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뷰를 늦게 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한동안 스테이지 파이터 리뷰를 굉장히 빨리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스테파 본방을 보면서 필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화는 생방송 공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필기를 하면서 본다는 게 무용수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연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필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본방 1회, 다시 보기 1회, 수정 1회 이렇게 해서 스테파를 총 3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뷰가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다시 바로 봐도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감정이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은 봐야겠다 했어요. 이제서야 좀 가라앉은 것 같아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다시 봤는데 다시 보고 요렇게 다시 제가 대본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리뷰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제 복잡했던 감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감정이 정신이 없었던 이유는 보통 공연을 보면 이 무용수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나 시간을 들였으며 이런 공연 뒤의 과정을 모르고 무대에서 딱 보여지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스테이지 파이터는 1화 때부터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용수분들한테 정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딱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은 본인 전공 말고도 다른 장르도 너무 잘하신다. 저 무용수분은 전에는 연기가 조금 어색해 보이셨는데 연기도 이제 잘하신다. 모든 분들이 원래 잘하셨지만 더 춤이 많이 느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무용수분은 그렇게 순탄하게까지만은 못 왔고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 무대까지 올라오셨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봤어요. 근데 또 이제 카메라가 전에 탈락하신 분들, 무용수분들을 또 비춰 주셨잖아요. 이렇게 방청객에 계시는 무용수분들이 또 나오면은 '저분들도 무대에 서고 싶겠지? 아 그래도 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거니까 혜택을 받아서 좋으실까?' 왜냐면은 저는 전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연 순서랑 모든 걸 다 아는데 공연을 빠져서 객석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순서 다 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객석에서 춤을 추면서 봤던 적이 있어요.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쪼끔 어린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나서 봤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저분들은 괜찮으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방청객에 계신 분들은 더 성인이시기 때문에 더 성숙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이 나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카메라에 잡히실 때마다 다들 무용수분들이 너무 해맑게 웃고 계셔서 '그래도 좋으신 거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공연하시는 분들을 비춰줄 때는 그런저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을 비춰주면은 또 요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스테이지 파이터가 마지막 화인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감정이 너무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제가. 물론 제가 이런저런 애증의 리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순수무용에 이 정도 붐을 가져오게 해준 거는 엠넷의 역할이 정말 큰 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또 이런 장르가 안 나오겠지? 한 몇십 년 뒤에나 나오려나?' 그때 댄싱 라인도 인기가 되게 좋았는데 순수무용에 대한 예능 장르가 아예 하나 생겨서 계속 TV에 노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근데 또 무용수분들을 보니까 첫 타 때보다 살이 다들 너무 많이 빠지신 거예요. 원래도 몸이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몸이 더 좋아지시거나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엠넷
무용수분들 진짜 많이 부려먹었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했어요 제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생방송 투표 결과 나올 때는 '왜 최하위 무용수를 공개할까?' 그것도 지금 생방송에 가족, 지인 다 와 있는데 아무리 엠넷에서 시청률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미 시청자분들은 여기 나온 무용수분들이 모두 다 실력자라는 걸 알아서 크게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상처만 받지 않으실까 저기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다 뽑았잖아요, 순위대로 무용단에 갈 수 있는 무용수분들을. 근데 누가 떨어져도 마음이 아프고 누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다. 그리고 꼭 그 무대에 있지 않아도 여기 출연하셨던 64 인의 무용수분들 모두가 훌륭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예능 장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순수 무용 대중화를 정말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프로를 그냥 예능으로서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예능이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스테이지 파이터도 미션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를 통해서 스타 무용수가 탄생을 하고 다른 무용수들이 무용 공연 티켓 자리가 널널해질지라도 이만큼의 성과도 무용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까 제 릴스에는 강경호 무용수님이랑 장원영 님이 같이 발레하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댓글에 강경호 무용수님이랑 같이 발레하는 장원영 님이 부럽다는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잘생긴 남자분은 누구시냐?" 막 이렇게 달리는 거 보고 스테이지 파이터 팬분들이 "스테이지 파이터에 나왔던 누구입니다." 막 이러면서 홍보도 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많은 변화가 생겼구나. 이 모든 건 엠넷이 해낸 성과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지금 아마 제 말을 들으면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방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드니까 리뷰를 금방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데 '내가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지?' 감정이 가라앉으면은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에서야 감정이 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올리려고 영상을 다시 보고 대본을 쓰니까 결국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이.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엉망진창인 나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조금 리뷰를 몇 개는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요렇게 제 엉망진창 감정보다는. 그래서 제가 뭐 무용수분들의 뭐 공연이 어땠고 저땠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기보다는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엠넷이 음악 선정 후반부 기준이긴 해요. 그리고 훌륭한 무용수분들, 촘촘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작품들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렇게 다양한 장르의 훌륭한 무용수분들을 한 공연에서 보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실력자분들은 다 어딘가에 퍼져 있지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스테이지 파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길이가 다 짧은 작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30 분, 1 시간짜리 작품을 했어도 엠넷은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긴 작품을 하는 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극장에서 20 분짜리 작품이면 최소 3 작품은 필요해요.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은 공연 시간이 60 분에서 90 분이 보통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무용수분들과 함께 긴 호흡의 작품을 만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좀 궁금했어요. 순수 무용의 붐을 무용계에서는 못 일으켰는데 긴 작품을 했어도 엠넷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궁금했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 싶었어요. 긴 호흡의 작품을. 두 번째로는 공연장에서 소리를 마음껏 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용 공연장에는 플랜카드, 풍선 이런 거 없거든요.
가져오면 반입 금지 물품이에요. 그리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응원하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는 한국무용 전공이니까 야외 공연에 농악 같은 느낌일 때는 환호성을 질러도 괜찮은데 극장에서는 진짜 다들 잔잔하게 구경하시거나 타악기 뭐 진도북춤이나 장구춤 같은 거, 소고춤이 나오면은 박수를 살짝씩 치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박수가 나오면은 무대 위에 있는 무용수들은 당연히 흥이 나요. 그래서 스테이지 파이터 마지막 화를 보면서는 '무용계 문화가 저렇게 바뀌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댄스 필름을 이제 무대에서 했는데 역할이 쪼끔씩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용수분들이 추는 댄스 필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스테이지 파이터 애증의 리뷰를 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엠넷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엠넷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도 만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미디어에 나왔던 한국무용을 찾아서 리뷰를 해볼 거고요. 일단은 김고은 배우님 파묘 한국무용을 리뷰할 거예요. 스테이지 파이터는 코치님들 영상이랑 개인적으로는 제가 1화를 볼 때 왕자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 보고 싶었거든요. 이건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여유가 될 때 1화를 보면서 왕자님이 몇 번 나오는지 세 볼 거예요. 오늘은 좀 정리가 안 되는 엉망진창 리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걸 그대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좀 두서가 없고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리 정리를 해 보려고 해도 제가 너무 다양한 방면의 생각이 들었어 가지고 결국에는 대본을 수정해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뷰를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